안녕하세요. 저는 피플퍼센트 동료지원가로 활동하고 있고 탈시서 장애연대 공동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는 박경인이라고 합니다. 한별이라는 친구가 갑자기 전화해서 혹시 제네바 갈 수 있어? 라고 제안을 했는데 혼자 설레발치고 그랬어요. 근데 제네바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어마어마한 곳에 가는 거라고 들었어요. 열심히 활동을 하는 중에 경인이 이제 타이설 장애인 연대라고 하는 곳이 이제 앞으로 만들어질 건데 해서 대표의 제안을 받고 그렇게 활동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KDF와 장애계에서 쓰고 있었던 이 고문 방지협약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꼭지가 탈시설이었거든요. 과거 시설 수용에 대한 문제도 있었지만 현재도 그 고문의 형태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고문이 종식될 수 있도록 고문방지위원회에 권고가 필요하다라는 골자의 보고서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당사자로서 박경인 대표님이 가장 먼저 떠올랐었어요. 근데 신도림 같아. 아 그렇지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지. 마음대로 타도 되나 봐. 자유로운 국가니까. 어제 그 분수다 경인. 분수다에서 놀고 싶다. 와, 다른 세계에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여행을 가거나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서 가게 되면 차를 이용해서 그렇게 다 다니잖아. 자유롭게 뭐 다녀본 적이 없었어. 너무 귀여워. 야, 지금 그런 거 좋아. 뒤로 빠져. 짝. 짝 무서워. 하세요, 짝. 그 한구정구 쓰고 그다음에 번역하잖아요. 네. 그때 저한테 사인을 주시면 네. 그때 읽고 그다음 사인 받고 그다음에 읽고 그러는 방식으로 하는 거 어떨까요? 네, 좋아요. 네. 그래서 저는 왜 이게 시설이 왜 고문인지 물음표가 있었어요. 경인은 고문을 뭐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게 옛날에 인도로 막 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을 고문이라고 말을 생각했다. 시키는 거. 맞아. 네 비밀 뭐야 말해 막 이런 고문이 고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시설이 고문?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랬단 말이지.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시설 소유자 피해 생존자 박경인이라고 합니다. 19년도에 자립을 해 지금은 탈시설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서는 나는 오로지 권리 대상인 장애인일 뿐이지 박경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50여 명의 아동 수용시설에 출발하여 1976년 25년간 불황인 단속으로 1년에 많게는 800여 명에서 18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무분별하게 납치 감금하였습니다. 본인 사진 내 사진은 여기에 여기 있는데 기록. 그 기록이 여기 그 영화석 여기에 미소대 함께 가는 손석주 대표님은 너무 큰 정말 고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럼 경인은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를 고민을 했어요 사실은. 긴 토론을 하다 보니까 시설도 고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은 예를 들어서 저를 내팽겨치던가 저를 때리거나 작은 규모일수록 더 숨기기 쉽고 큰 규모에 있는 시설들은 밖에 나갈 수 없는 구조야. 다 폭력은 똑같다. 그리고 보여지는 폭력만 폭력이라고 이야기하며 보이지 않는 폭력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다음 시설에 정부가 왔었을 때 얘기해주세요. 시설에서 정부에서 오면 간단한 말 밥을 공겼냐 때렸냐 그런 걸 묻는데 그것만 묻는 게 묻고 이 시설은 문제가 없네 하고 그냥 넘어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시설의 현실인 것 같아요. 뭐 5분? 긴 게 5분인데 이 그간의 23년의 세월을 담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경희는 계속해서 자기의 더한 고통들을 이야기하는 게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경희는 자꾸 자기의 과거에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니까 점점 그때 기억과 너무 힘들었던 경험에 사로잡힌 거 플러스 부담으로 가니까 이제 저희 둘이 길을 사실 그 중간에 잃었었거든요. 중요한 건 그거였어요. 보이지 않는 폭력이 있었고 그럴수록 자기 자신이 계속 무너져 내려옴을 자기가 혼자 견뎌야 했다. 사회로부터 분리되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 관계의 동물인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인 인간이 얼마나 상처받고 고통스러운가를 알아야 된다. 나는 조금 부담스러웠었어. 위에는 오는 것이 너는? 나도 완전 너의 이야기를 잘 정리해서 할 수 있을까? 여기 와서 네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갈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나는 그게 커서 그게 부담이었지 다른 건 그렇게 부담이 아니었어. 그리고 그건 내가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해. 몇십 번을 읽어서 간 원고였는데 현장에서 막상 가서 읽어보니 너무 크게 다가오는 그때 그 기억들과 울컥하는 그런 마음이 경인이 있었던 게 있어서 더 자연스럽게 바꾸기 위한 뭐 문법이나 뭐 이런 어휘 교정 같은 것도 하고 좀 잘라낼 것을 잘라내고 하는 작업을 계속 현장마다 했어요. 난 예전에는 난 다 고자질하는 사람이었거든. 선생님들한테 무슨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으면 그거를 다 이야기를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었어.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 조력자들한테는. 근데 조력자랑 싸울 때는 그래도 조금 내가 힘을 내서 더 말할 수 있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변명이라고 할 텐데 조력자들은 네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렇게 듣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이렇게 알아들을 거라? 비슷한 거야. 배우는 것 같아, 사람 관계를. 안녕하세요. 저는 시설 생존자 박경인입니다. 2019년도에 자립을 했습니다. 그룹홈에서 한 직원은 일상적으로 아이들을 때렸습니다. 학대는 계속됐지만 밖에서 말하면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협박을 하는 직원의 말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계속 씻었습니다. 내 얼굴이 세상에서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떨렸어요. 저를 기억해달라고 또 이야기했고 저의 목소리를 생각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말하고 왔어요. 경인이 그 바들바들 거리는 손으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 경험 나 수없이만 수백 번은 뭐야. 매번 들었던 말인데 그때 진짜 고발하는 것 같았어요. 뭔가 우리 얘기를 들어달라고. 그 질문 시간이 끝나자마자 쫓아갔어요. 한별 빨리 와봐요. 이러고 나를 붙잡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질문했던 위원님을 붙잡고 말을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모니터링 하냐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던 것 같아요. 나처럼 말을 할 수 있고 나에게 벌어진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말할 수 있겠지만 말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경인이 이야기했더니 위원님이 정말 내가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다. 그거 정말 너무 중요한 지점인 것 같다라고 아시더라고요. 아는 사람들도 아직 시설에 살고 있고 이제 시설에 나올 때 되게 힘들게 나왔어요, 이번에. 쉽지 않더라고요. 그 나올 때 선생님들이 하는 말들이 진짜 걔한테는 엄청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경인이 정말 멋있다 라는 거를 계속 느끼는 순간들이었어요. 이 사람 진짜 리더구나. 그래서 약간 울컥하네.
경인이 이미 시설에서 나왔는데도 왜 가서 얘기했어요? 이미 나왔잖아요. 이미 나왔는데 아직도 목소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 동료가 아직도 거기에 있기 때문에요.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상처를 보듬고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충분한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고문방지협약에도 고문방지협약위원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번에 우리가 최종견해 권고 이런 거 했는데 요거 조금 진행 상황이 어떤지 한국 정부를 앉혀놓고 제네바에서 심의를 하는 거예요. 권고가 어떻게 나왔냐면 위원회가 과거 국가폭력과 시설 수용 피해자 중 극소수만이 보상과 재활을 포함한 구제를 받을 권리를 누리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이거를 한국식으로 번역을 다시 한번 해보자면 이때의 재활이라는 건 활동 지원, 피플 퍼스트 같은 자조 모임 단체, 자조 권익 옹호 단체들, 그 다음에 뭐 일자리, 그 다음에 뭐 주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이번에 순회투쟁을 했어, 탈시설에 대한. 거기가 부모님들이 운영하는 시설이었단 말이야. 아니 유엔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안 지키냐고. 시설 수용은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시설 수용은 안 되는데 어떻게 시설의 전원 조치를 다 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진짜 참았어. 네, 아무도 발달장애인을 불러주는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나가서 계속 우리의 존재를 알렸어야 했고 이 발달장애인으로서 어디 나서서 대표로 되는 것이 되게 많은 기회가 오지도 않았었어요. 경인이 가서 한 건 너무나 멋있고 한 일이지만 이런 피플 활동의 발판이 없었으면 저는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나서서 어디 가서 이야기할 경험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유엔이 우리한테 감사해야 된다. 아, 유엔 고문 우리가 진짜 앞으로 우리가 전 세계 장애인들이 이제 앞으로 고문 방지 협약을 통해서 시설 수용에 대해 권고를 받을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건 정말 한국 장애계가 뜨겁게 투쟁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요. 시설에 살았을 때는 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고마운 마음으로 살았고 나는 사실 시설을 옹호했던 사람이었고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하면서 이거 준비하면서 아 탈시설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많이 알아갔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함께 후원해준 사람들도 고맙고 그리고 우리 피플사 동료들 응원이 너무 고마웠어. 낙선당해서 이현주가 나를 지원해준 게 너무 고맙고 그랬어. 그리고 고마웠습니다.